제가 오늘 준비한 이 책은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잠재의식의 권위자인 조셉 머피 박사의 강연 중에 어록이나 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100가지를 간추려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이고 기적처럼 보여 믿기 어렵거나 터무니없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머피 박사나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진실입니다. 이 책은 한 가지의 진리로 다양한 것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100번씩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은 잠재의식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연스럽게 그 진리에 따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불행하거나 가난하거나 또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한꺼번에 읽기보다 몇 페이지씩 천천히 곱씹어 읽을수록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여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5분 동안 편안하게 명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 잠재의식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처 찾지 못한 잠재의식의 힘을 찾고자 노력한다면 이 책은 충분히 당신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풍요와 자유를 가져다 주리라 확신합니다. 지은이 오시마 주니치, 나라원 출판사입니다.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은 신념을 변화시킨다. 자신의 소망을 상상하는데 그 소망이 실현되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소망은 빠르든 늦든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것이 잠재의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러므로 소원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이미 이루어졌다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일은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 기업에서 비서로 일하는 유능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비혼주의자가 아니었음에도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어느새 노처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머피 이론을 알게 되어 몸소 실천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착한 남자와 결혼해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원이 이미 실현된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머피 이론을 소개해준 친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장면도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동안 정말 꿈이 실현되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머피 이론을 가르쳐준 친구에게 감사의 메일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이뤄진 소망을 상상하던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건 그 소망이 잠재의식에게 정확히 넘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얼마 후 그녀는 실제로 멋지고 유능한 변호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파리의 한 호텔에서 친구에게 감사의 메일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기도는 현실이 됩니다. 희망을 시각화하라. 잠재의식은 만능이지만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100%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재의식에 온전히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전달해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나 소원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머피 박사는 이 기술을 마음의 영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미국 중서부의 여러 주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의 중서부에 정착할 만한 곳을 정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마음을 편안히 한 후 많은 군중을 향해 나는 여기에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많은 군중을 그리며 그것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머피 박사가 눈을 떴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중서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전보였습니다. 머피 박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중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의 소망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소망을 그림으로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당신만의 자장가를 만들어라. 프랑스 르소 연구소의 교수이자 뉴 낸시 치료학교의 연구소장이었던 보두앵은 훌륭한 심리치료사였습니다. 그가 밝혀낸 보두앵 치료법의 비결은 소망을 간단한 말로 요약해 자장가처럼 되풀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식하는 마음의 활동이 최소한이 되는 유사 수면 상태, 즉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상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 조용히 수용하는 태도로 소망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보두앵 치료법은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LA에서 사는 한 여자가 유산 상속에 관련해 불쾌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남편의 전처 아들과 딸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두앵 치료법에 따라 먼저 흔들 의자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졸음이 왔을 때 소원을 6개 단어로 간추려 자장가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녀가 되풀이한 말은 신의 질서에 따라 그 일은 벌써 다 끝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법을 계속한 지 10일쯤 되던 그 어느 날 밤에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깃들더니 전신의 고요함이 널리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일은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의 변호사가 전화해서 상대 쪽에서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을 통해 작동한 무한한 지성이 조화의 원칙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온 것입니다. 소망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자장가처럼 되뇌세요. 어느 날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우주님들께 오늘도 굉장한 선물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장가처럼 되뇌는 나의 소원들, 나의 소원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나의 자장가로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주님들 오늘도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